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 시간으로 꾸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궁금증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빠르게 무료 입장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제가 1부에서 퀴즈를 좀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도 퀴즈 다시 한번 내드려야 돼요. 힌트까지 드릴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10억 분의 1의 미세 단위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나노, 2번 모노, 3번 분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먼저 드릴게요. 저희 잠시 뒤에 톡스타 방송 끝나고 기가 막힌 시간 10시에 딱 이제 한국이 카타르와 함께 8강 축구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겨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니나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꼭 이겨서 제가 니나노 노래를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1부와 마찬가지로 두 분의 스타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보은 스타 그리고 조영석 스타와 함께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시청자분들 종목을 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만은 좀 피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또 증권가 리포트들 먼저 분석을 해보고 피해야 하는 종목들 또 가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거든요. 먼저 우리 김보은 스타님부터 오늘 첫 번째로 이미 틀린 리포트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지온 종목 가져나오셨다고요? 네. 뭐 일단 오늘은 일단 상스 타이밍 스타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뭐 제가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기대해 볼게요. 상수 추세 상스 타이밍 스타님을 원하셨다면 네. 지금 오늘 아프셔가지고 이가 이렇게 몸 이렇게 부으셨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방송에 약간 나오시면 좀 이상하게 보이실까봐 오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도전비지원입니다. 네. 자, 도전비지원 제가 증권사를 딱 하나 정도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한번 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세게 썼어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세게 쓴 이유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존비지온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원래는 더존비지온이 ERP 하는 회사입니다. ERP 회계 전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계 시스템 ERP 쓴다 하면 거의 대부분이 더존비지온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기업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리딩 투자증권이 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맨 먼저 한번 볼게요. 맨 먼저 리포트.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가 뭐냐면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예.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네. 1월 25일 날 목표 주가가 47,500원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 47,500원에 리포트를 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가 47,500원, 그때 주가가 44,000원.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인데 꼴랑 업사이드 8% 보고 계셨어요, 이분이. 예, 근데
그 제목은 정말 세죠.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이 정도면 뭐 그냥 닥치고 살아 이런 건데 그래도 제가 한번 더존비전 이때 한번 볼게요. 이때가 1월 25일인데요. 1월 25일 날. 네. 2018년 1월 25일. 오늘이네요. 1월 25일이면. 2018년이에요. 아, 작년 1년 전입니다. 네네. 1년 전인데 이때쯤인 거예요. 이때쯤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요. 금방 이 리포트 내자마자 목표가가 도달했어요. 도달하니까 여기 이 리딩 투자주권이 놀랬나 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꼴랑 업사이드 8% 해놓고 이제 내 말이 맞았어가 이제 나온 거죠. 내 말이 맞았으니까 이제 더 멋있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이 다음 리포트가 또 나옵니다. 후속 리포트가 또 나와요. 그 리포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그 리포트도 셉니다. 지금 리포트가 내용이 뭐 화면 자막을 이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리포트 제목을 보시면은 10월 29일 거는 그 뒤 건데 10월 29일 거 한번 볼게요. 일단 특가 세일 중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리포트 말고 그 전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 전 리포트를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기아 급수적 성장의 비밀.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65,000원 올립니다. 예, 이 리포트죠. 예.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자신감 붙은 거죠.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가는지 하면서 목표가 올려주시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막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또 업사이드 한 17% 보고 계셨네요. 17% 보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이게 더 갑니다. 더 가니까 이 다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뜨겁다. 더 뜨거워진다. 예. 뜨겁다, 더 뜨거워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목표 주가 이때 65,000원. 그때 주가가 56,800원까지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거다. 정말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이제 좀 약간 슬픈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때예요. 그러면서 65,000원까지 갔냐? 갔어요. 최고가가 62,800원. 여기까지만 해도 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 뒤가 문제죠. 이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은. 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리포트를 또 냅니다. 살짝 밀렸을 때죠. 9월 10일 날 살짝 밀렸을 때, 수학의 계절. 수학의, 이제, 더 주가는 더 오를 거다. 예, 수학의 계절이라고 해서, 이 리딩 주권에서 다시 한번 리포트를 냅니다. 갈 거야, 이제, 더. 예, 근데, 이때가 9월 10일입니다. 차트적으로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거의 꼭지죠. 거의 꼭지 부근입니다. 9월 10일 날 이때 이제 리포트를 내고 더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지 않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특가 세일 중 10월 29일 날 특가 세일 중이라고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냅니다. 예, 이때가 35,600원. 예. 일단 잘 갈 때는 계속 리포트를 내다가 안 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리포트가 확 줄어요. 리포트가 확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리포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좀 이따 얘기 드릴 텐데, 네. 여기 말고도 또 이제 증권사 하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인데요.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도전비전 리포트를 좀 냈는데, 하나투자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세게 냈습니다. 좀 세게 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국가대표 기업이다. ERP 쪽에서 국가대표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냈고요. 그러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10월 29일 날 또 이 도전비전 이 리딩 투자증권에서 낼 때 똑같이 냅니다. 예, 비수기에도 매출액 16% 성장했기 때문에 성수기엔 더 갈 거다. 결국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 리포트를 좀 종합해 보면 2017년 창사 이래 2017년에요. 실적이 지금 2019년이고요. 2018년 리포트들의 내용입니다. 2017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달성했고 지속적으로 실적 증가할 건데 ERP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매출 다각화되고 PER 37배 적용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제품 라인업 강화됐고, ERP, 그 다음 DERP 등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DERP가 본격적으로 런칭하면 더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왔고, 그 다음 기업경영 솔루션 플랫폼을 쪽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특히 현대백화점 그룹의 재경정보 시스템 구축 수주로 인해서 외국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더 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는 다 예측을 많이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비수기 실적이 좋았던 거 맞아요. 좋았던 거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밀렸을까요? 이렇게
비수기 실적은 좋은데 4분기 영업이익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더존비주얼이라는 회사는 항상 이 4분기가 상당한 성수기거든요. 왜냐하면 ERP 프로그램을 바꾸고 연말에 대부분이 회계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새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 쓰든지 뭐 결정을 많이 하니까요,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영업이익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 4분기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했냐면 거의 대부분 증권사가 막 300억 막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었던 거고, 네. 최근에 이쪽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많이 집중했던 게 외국산 소프트웨어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ERP 시장. 이 시장을 좀, 뚫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주가는 밀렸었고요.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수준에서 그냥 10%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한 200억대 중반, 잘 나오면 중반,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는 의외로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비용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 상황만 봐더라도 PER이 35배예요. 그러니까 타겟 목표로 리딩 투자증권에서 얘기했던 37배하고 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주가도.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증권사 리포트는 좀 안 좋지 않나. 왜냐하면 잘 될 때는 뭐 자신감 있게 제목을 써주셨어요. 되게 멋있게. 예,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밀리고 예상하고 좀 다르게 가면, 목표가 하향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코멘트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계속 목표 주가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집하고 리포트도 잘 될 때는 계속 내다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리포트가 드문드문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권사 리포트 리서치 쪽의 행태들이 주로 이런 행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권사 리포트가 좀 뜸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목표가를 계속 이제 이 더존비전 리포트를 내는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긍정적인 전망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주가를 한번 밀리고 났죠. 지금 밀렸죠. 밀리고 나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그 시나리오가 맞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내려가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좋다라는 얘기만 너무 믿고 계속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 손절 원하고 계속 버티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존비주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코너에서 오늘 김본스타의 종목 더존비주얼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조영석 스타님 시스템에서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몇 점이나 주고 있을지 점수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주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들어서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당시 때 이제 2018년도 1월달 되었을 때는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력 매집선 자체가 주가 차트 위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쭉 끌어올리면서 세력 매집선도 같이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위에는 세력 매집 시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시기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세력들의 수급들이 급격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 상황 가운데 이제 주가는 이제 아래 위로 이제 진폭을 보이면서 흘러내려가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알파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다 그랬을 경우 단기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력 매집 추정이 급격하게 좀 떨어집니다.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상승의 지표도 현재 계속적으로 파란색 차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현재 조금 조정장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세력 매집선이 아직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세력 매집선이 같이 내려오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하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세력 매집선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차트인 세력 매집 추정 차트와 상승의 지표가 내려왔을 경우는 기술적 하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다시 뭐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아까 김본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6만 5천 원대, 7만 원대 그 증권사 리포트 나왔던 부분들은 가는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그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님의 시스템에서도 역시나 이 더 좋은 비주얼을 점수를 12점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요. 접근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차트 보니까요. 4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세력 매집선 그 선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네. 주가는 결국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선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세력 매집선에 수급하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 같은 경우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 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요 위에 있던 두 가지 이 금융공학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중기적인 목표가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우리 조영석 스타의 톡방에 찾아가시면은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조영석 스타의 톡방에 한번 또 생각나실 때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리포트는요.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역시나 김본스타님의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 나오셨나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예, SK 하이닉스 두고 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일단 뭐 제가 틀릴 것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와 약간 반대예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다른 증권사들이 대부분이 다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서 맞아요. 예,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언제부터 뭐 차트를 한번 보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바닥을 12월 20일 날 찍고 그다음에 최종 바닥을 1월 3일 날 찍고 다시 한번 1월 8일 날 잠깐 6만 원 잠깐 깼어요. 잠깐 깨고 지금 이제 1월부터는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 1월에 증권사들은 어떻게 리포트를 썼냐면요. 일단 먼저 일단 제일 많이 틀린데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일단 먼저 여기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자, DGB금융그룹에 인수됐죠 최근에. 원래는 이거 현대중공업 계열사였는데 DGB금융그룹으로 옮겼습니다. 자, 실적 전망치를 추가 하향하나. 점점점.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좀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좋지 않다. 결국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런 내용인데 이거 나온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1월 7일입니다. 올라올 때예요.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을 때. 올라오려고 막 지금 폼 잡고 있을 때 실적 하향 전망하고 좀 추가적으로 좀 좋진 않을 거다, 오래 걸릴 거다 얘기했는데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참 우리 증권사 어떻게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잘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뭘 해도 다 틀려요. SK하이닉스 작년 7월, 6월, 7월에 외국계에서 SK하이닉스 이제 실적 밀릴 거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주가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리포트 나올 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뭐라고 썼냐면 과도한 우려다. 이 우려는 과도하다. 말도 안 되는 리포트다 라면서 막 별의별 곳에서 다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이후로 주가는 꺾였죠. 꺾이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으니까 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또 갑자기 SK하이닉스 지금 안 좋다. 추세가 하향 추세라고 지금 리포트가 우르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오니까 또 주가는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리포트. 네. 자, 메리츠 투자증권인데요. 메리츠 투자증권에서, 네. 유례없는 급경사. 1월 11일 날. 예, DM 업황 둔화 충분한 인지된 리스크, 하락폭 속도는 더욱 확대될 전망. 그러니까, 물론, 이 리서치에서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주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거야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목표가를 낮췄어야죠. 목표가가 74,000원이에요. 현재 주가 65,100원인 상태고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아까 하이투자증권은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63,000원이었거든요. 이미 지금 목표가는 달성을 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실 이 정도 매도 리포트인데 매도하라고 쓴 리포트인데 반대로 올라가지고 목표가가 달성된 참 아이러니한 이 목표가 달성했다고 좋아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좋아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강 국면 시작. 하지만 그 기간은 짧을 것 하면서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이면 이때거든요. 그 하강 국면 시작이라고 리포트가 냈는데 리포트 무한하게 급등이 나왔어요. 솔직히 한국면 그 기간이 짧을 거라 그랬는데 그 기간이 뭐 일주일 내로 끝났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반대로 쓸 수 있나. 목표 주가는 또 근데 89,000원이에요. 엄청 높아요 또. 그래서 도대체 논점이 뭔지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밀린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업황은 그렇게 될 건지는 개인 투자자 아무나 물어봐도 알아요. 반도체 앞으로 예전처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가 주가를 이게 리서치에서 주가 예측을 해달라는 거지 뭐 앞으로 업황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투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1월 25일 날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2019년 영업이 6.5조. 그러면서 중립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이제 중립으로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중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 중립 정도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중립이면요 거의 매도입니다. 이건 완전 매도란 얘기거든요. 매도란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늘 5% 급등했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주가를 맞춰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SK하이닉스 수요 과점화라는 건 결국 어떤 얘기냐면 제가 좀 이제 좀 얘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을 하향 전망했어요. 하향 전망했는데 11분기 만에 이제 디램 그다음 ASP 출하량이 디램의 ASP와 출하량이 동반으로 역성장했고 낸드 쪽도 지금 역성장한 상태입니다. 21% 하락. 예상보다도 크게 하락했죠. 공급을 줄이는 노력 뭐 이런 노력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구매가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앞으로 더 안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입니다. 결국은 하이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는 이 1월 동안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도대체 그럼 증권사 리포트는 도대체 우리 개인 투자는 뭘 보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에 하향하거나 목표가를 중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얘기 조금이라도 좀 많이 들어가면 이건 매도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가는 항상 높게 박아놓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지어 목표주가 넘은 그 하우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 팔란 얘기잖아요. 지금 팔란 얘기인데 결국은 주가는 지금 더 가고 있다는 부분 좀 얘기 드리고요. 이미 이제 하락 추세 시작이라고 얘기했던 증권사가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하락 추세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뒷북 리포트다. 너무. 그러니까 뒷북 리포트의 거의 결정판이다.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뒷북을 쳐도 이렇게 칠 수 있나? 이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오르면 또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또 다시 목표가 크게 또 올릴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사실상 이게 거의 중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축구 하잖아요. 축구 중계처럼. 지금 리포트, 지금 떨어지고 있어. 지금 하향 추세예요. 그다음 오르면, 이제 오르고 있나 봅니다.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리포트인지를 저는 참 궁금하고요. 작년 7월에 외국계에서 미리 안 좋다고 나올 때 그때는 왜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뒷북 리포트, 중계 리포트만 계속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리포트도 거의 대부분 뒷북이고 대부분이 중계성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템포 걸러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증권사들 전망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내일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내일 갑자기 또 내일 며칠 올랐으니까 이제 바뀌었다. 다시 바닥 찍었다. 그때 하락할까요? 그럼 또 다시
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까지만 봤을 때 아직까지 SK하이닉스 안 좋게 생각하는 하우스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주가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아서 한 8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좀 못해도 8만 3천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오늘 우리 김보원스타의 무료 톡방에서도 SK하이닉스 대응 전략을 장중에 좀 잡아드렸어요. 목표가도 세워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 보유 중이신 분들은 또 보유하고 가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은 우리 김보원스타의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영석 스타님의 시스템에서는 과연 SK하이닉스를 몇 점 정도 주고 있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엔알파 시스템을 보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그 기술적인,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본다면, 세력 매집총 제일 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세력 추정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이 부분들 좀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 상승 예측 지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금융공학으로 이제 상승 예측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날짜를 보게 되면 이 날짜가, 네. 1월 21일입니다. 1월 21일 이후로, 이제 상승이 예측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단기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더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중기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세력 매집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선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쭉 빠지고 나서부터 2월 달부터 이제 아래 위로 이제 계속적으로 세력 수급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력 수급 매집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세력 매집선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 상단 박스가 이거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상단 박스와 아래 상단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선 기준으로 이 주가가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세력 매집선이 요 위에까지 올라오는 시점까지가 상승 예측 시점입니다. 네, 요 시점은 주가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세력 매집선이 이 라인, 제가 그건 이 빨간색 요 라인입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까지가 아마 세력 수급이 들어왔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로엔알파 시스템에서 계속 보아야 될 차트 중에 하나가 위치 판단 지표입니다. 자, 이 위치 판단 지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수축됐다가 확장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수축 국면에서 지금 이제 확장하는 이 국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장됐을 때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위로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상승 힘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앞으로 상승 여력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조영석 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고요.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점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88점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 새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보유 중이신 분들은 우리 조영석 스타 혹은 김보은 스타의 톡방에서 또 꾸준하게 상담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그럼 이동을 해볼까요? 다음은요, 바로 정말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죠. 이 주식 사지 마라 종목 가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을 들고 나오셨어요. 우리 조영석 스타님부터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요 근래 들어서 네. 정말 많이 갔죠. 거의 한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 중에 이제 성창 오토텍입니다. 그래서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수저 테마로 급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이제 수소차 오늘 기점으로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수소차에 이제 들어갔던 이제 수급들이 지금 빠져나오면서 뭐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품 쪽으로 이제 특히 이제 춘절을 맞이한 화장품 쪽으로 수급적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수소차가 이제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매수하시고 계시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 주식 사지 마라의 이 성창 오토텍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하나씩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창 오토텍은 이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이제 수소 경제에 관련된 부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성창 오토텍입니다. 그런데 세력 매집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부분들, 떨어져 내려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작년 12월 달 이후로 이 성창 오토텍은 이제 7,000원대에서 무려 15,000원대까지 거의 이제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력 매집선이 의외로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모습은 주가는 오르지만 올라갈 때마다 세력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세력 매집 추정이 굉장히 오늘도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들, 거의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수소에 대한 테마가 끝났을 때는 급하락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오토텍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지금 뭐 수익권이거나 이제 막 오늘 조정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정이다라고 지금 들어가셨던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들은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으로 꺾일 경우는 며칠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13,300원이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돼서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제가 오늘은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한 가지 더 위치 판단 지표도 지금 과열 국면에 있습니다.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내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싶어서 성창 오토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차 테마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일 시스템으로 이 성창 오토텍 왜 좀 접근을 자제해야 하는지 살짝 살펴봤는데요. 김보원 스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제 종목은 저기 안 떴는데 전 사실 아예 업종을 통째로 가져왔거든요.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차를 이직 사지 마라 수소차를 이제 통째로 가져왔어요. 저는 왜 같은 의견인 거죠. 물론 저희가 서로 짜진 않았습니다. EM코리아 매도하셨죠?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셨죠? 이미 매도했고요. 물론 좀 일찍 더 매도했습니다. 좀 너무 일찍 매도해서 아쉽긴 한데 일단 한번 수소차 한번 전반적으로 다 볼게요. 한번 자, 다 봐보자고요. 한번 EM코리아 제 종목입니다. 제 종목 한번 볼게요. 저 사실 이거 9,500원에 끝났습니다. 9,500에 끝났는데, 9,500에 수익 실현하고 끝난 종목입니다. 약 원래 가격대는 저희가 5,0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100% 가까운 수익이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10,000원 이상 넘어갔는데 이제 9,500원에 트레이닝 스탑 잡아놔서 9,500원에 수익 실현 된 거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쭉 시세가 터졌을 때 윗골이 달잖아요. 이렇게 윗골이를 세게 연속으로 달아요. 안 갑니다, 그 뒤로는. 가는 경우 가끔 있긴 한데,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힘을 더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EM코리아를 가치 분석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평가가 안 됩니다. 이게 가치평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오로지 이건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네. 지금 윗골이 2번 딱딱 맞았잖아요. 특히 오늘 딱 맞았잖아요. 딱 맞고 10,000원 라운드 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려면 애가 더 가려면 정말 시장이 안 좋아야 돼요. 시장이 안 좋으면 자금이 어디로 빠지냐면 테마주 위주로 몰려요. 테마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야 된다는 전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시세를 모아주는 시세 에너지를 좀 약간 응축하면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격을 좀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2차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여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여유롭게. 라운드 피겨 안 깨지면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종가상으로 라운드 피겨 최고 깨졌을 때가 어디냐면요. 이날이네요. 이날이 종가상으로 라운드 피겨 1만원 넘어간 뒤에 종가상 라운드 피겨 깨졌던 날짜가 언제냐면 1월 22일 날 8,870원 저가에 종가 9,100원이죠. 9,100원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버티시면 돼요.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난 수익이 많이 안 났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라는 거를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미코 같은 경우는요, 약간 지금 이제 뜨고 있어요. 지금 다시 뜨고 있는데, 미코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방송을 많이 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방송을 많이 탄 종목이라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은 방송 많이 타서 뒤늦게 뛰어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오늘 또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추격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격 말고, 좀 횡보해서 이격을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 2차 상승을 좀 보자. 미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 상승을 좀 노리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우리가 최근에 강한 종목, 최근에 수소차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강한 종목, 초반에 이엔코리아, 유니크 이런 종목들이 쭉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진다이아, 미코 이런 종목이 강한데 일진다이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진다이아도 미코랑 오늘 좀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인데 중요한 일진다이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추격하시면 안 된다. 일단 가격대에 좀 에너지 모은 다음에 그때 접근하시는 게 훨씬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훨씬 편하시다. 그래야 손저가나 이런 거 잡기 쉽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급등을 추격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유니크. 네. 초반에 강했던 종목인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꺾였잖아요, 이미 상승 한번. 자, 차트는 이럴 때 참 신기해요. 전,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평가가 되는 기업들은 사실 차트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그냥 이슈 받으면 그냥 달리는 거지 막 하면서 달리는 종목들은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윗골이 딱 맞았잖아요. 안 갑니다, 그 뒤로. 그냥 차트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윗골이 딱 닿은 순간, 위에서, 고점에서 매도 물량 출에 쫙 되면서 이쪽 라인에 차익 실현 욕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 욕구 딱 많은 그때 딱 밀리고 나서 그 뒤로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자금, 그러면 신규 매수 자금들이 약간 미코나 일진다이아 쪽으로 몰렸겠죠. 그런 자금도 결국 윗골이 맞고 몇 번 딱딱 계속 지속되면 결국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소차를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시다. 수소차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뭐 지금 아무거나 다 수소차니까요. 그냥 일단 뭐 이런 거 볼게요. 한원시스템. 공조 회사예요, 공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실 노려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수소차 때문에 좀 더 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조금 조정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한원시스템은 원래 덩치도 큰 종목이거든요. 이 한원시스템은 공조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공조기 하는 회사인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쪽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혀 이슈를 안 받고 있죠. 왜냐, 시총이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런 종목을 못 올리는 거예요. 시세들이 모여가지고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종목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자리 잡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그때 접근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주는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보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수소차가 그렇게 자금이 대형주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자금들이 집중해가지고 시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횡보하면서 이격을 줄일 때 다시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 전체적으로 이 주식 사지 마라로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오늘 이 주식 사지 마라 종목으로 성창 오톡도 들고 나오셨고요. 김보은 스타께서는 수소차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금물이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시장이 또다시 안 좋아질 때 그때 테마주로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추격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 위해서 김보은 스타께서 하나하나 좀 성심성의껏 종목을 살펴주셨는데요. 조정 받을 때 그때 좀 저희에게 톡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스타분들 개인 톡방에서 함께 매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저희가 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좀 접근해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투자의 대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영석 스타님부터 대안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또 이제 그 부분 엮여서 했던 종목을 한 가지를 가져왔으면서 아남전자를 한번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했던 부분들은 하만카돈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만카돈, 뭐 야마하라든지 뭐 마린치라든지 이런 회사에 AV적인 그래서 이제 오디오점 같은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아남전자입니다. 그래서 아남전자 같은 경우를 제가 추천을 주로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AI 스피커가 이제 4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 이제 스마트 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현재 이제 구글하고 이쪽 아마존 쪽에서 이제 AI 스피커를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지금 갤럭시 홈이라는 그 AI 스피커를 통해서 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 스마트 스피커를 같이 출시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만카도 그러니까 아남전자의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20일, 2월 말이죠. 2월 20일에 MWC가 진행이 됩니다. MWC에서 이제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규 휴대폰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올 때 이 아남전자가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차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를 제가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세력 매집선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력 매집선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남전자를 추천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위치 판단 지표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이 아남전자가 기술적인 부분들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판단 지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수가 수축했다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힘을 이제 모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판단 지표가 지금 아남전자 같은 경우가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2달이죠. 2달 반, 거의 이제 3개월 가까이 이제 이 부분들은 수축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판단 지표를 바라봤을 때 지금 오늘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치 판단 지표에서 살짝 윗꼬리로 올라가면서 22,735원에 마감하는 부분들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세력 매집 추정이 상승을 보여주는 위치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상승의 지표가 또 같이 빨간색으로 위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하는 부분들을 빨간색 차트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단기적인 부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2월 달 들어서 3,000원 이상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력 매집선이 여기서 중요한 건 세력 매집선이 만약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된다면 아남전자는 더 많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따라오지 않고 이 두 가지 단기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 차트들이 움직이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3,200원 정도 이 부분까지 한번 보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적인 기술적 수급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투자에 대한 종목으로는 조영석 스타께서 아남전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톡스타에서 종목 추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격 전략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김보원 스타님께서는 아남전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지금 매수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는 있는데 한번 시세타를 딱 받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MWC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MWC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특히 폴더블,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MWC를 미리 좀 대비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많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남전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드리지만 네. 사실 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G3 종목에 다음에 제가 MWC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슈피겐코리아. 슈피겐코리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랐습니다. 예. 올랐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5% 올랐는데,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수소차 관련주다. 너가 가지고 있는 슈피겐코리아나, 차트 비슷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치 평가적으로 보자. 이거죠.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은, 아직 슈피겐코리아는 정말 싼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피겐코리아 지금, 볼게요. 예, 418억. 그냥 400억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시총이, 예. 3,000억, 3,800억밖에 안 돼요. PE가 10배가 안 돼요. 저평가죠. 예,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럼 이엔코리아랑 뭔 차이가 있냐? 자, 이엔코리아. 자, 이엔코리아 보면 적자예요. PER 평가가 안 됩니다. 예, 한마디로, 예, 고평가, 엄청난 고평가죠. 그런 의미에서,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위치가 다르다. 예, 위치가 다르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G3 종목회담에서 얘기 드렸던 슈퍼기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또 한번 얘기 드렸고, 지난주에 사실 종목이 편입됐죠. 지난주에 편입됐으니까 지금 이제 수익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도 MWC 종목이 하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아나운서가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나운서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죠. MWC 2019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MWC 관련 종목들 추천 종목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아남전자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슈피겐 코리아 지금 월요일 장에서 접근도 가능할까요? 2주 전에 얘기했을 때 들어가셨어요,죠?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다. 이틀 연속 양봉 나왔기 때문에. 예. 하지만 조정 나올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매수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어요. 한 5%, 6% 정도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매수가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좀 밀렸을 때 잡자. MWC 때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 약간 도박이긴 합니다. 근데 도박이라고 보기에는 MWC 때 그 부각받을 삼성전자 관련 OLED, 뭐 스마트폰, 부품사, 제조사, 장비사 이런 회사들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그동안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잃을 게 없다. 그렇게 많이 잃을 게 없는 종목. 아까 아남전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잃을 게 없어요. 별로 잃을 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MWC 관련 종목들 좀 살펴드렸고요. 저희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하나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7592님께서 저희가 지금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세먼지 테마주는 별로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어떤 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미세먼지 테마주들. 자,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팩트를 아셔야 돼요. 팩트를. 자, 우리가 미세먼지가 지금 엄청 심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더 심했어요. 예, 예전에 더 심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기록인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막 떠드니까 막 마치 옛날에 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가 2000년대 초반보다는 좋아요, 지금. 좋은 거예요. 그때는 마스크 안 쓰고도 잘 다녔잖아요. 막 2002년 때 막 월드컵 응원한다고 막 뛰댕겼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미세먼지에 신경 많이 쓰는 건 이유는 뭐냐면 좀 이렇게 한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이제 초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좀 약간 건강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심해진 거죠. 근데 심지어 예전에는 공기가 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좀 저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건강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마스크도 많이 쓰고 하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잘 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드문드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쭉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만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공기청정기 관련 회사들, 뭐 위닉스나 이런 회사들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마스크 이쪽은 마스크 얼마나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마스크 한 15억 개 파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마스크 팔아서 부귀영화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 종목이.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공기청정이나 이쪽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건조기나 뭐 이런 이쪽을 좀 바라보시면 그나마 좀 시장이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전 약간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미세먼지 관련주들 뭐 그냥 테마성으로 단타 치는 건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 추세는 마스크 이런 쪽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조기가 아니라 지금 가습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건조기도 괜찮아요. 요즘에 건조기도 왜냐하면 밖에다 못 널어요. 먼지 묻을까 봐. 먼지도 못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조기를 사야 돼요. 건조기를 사야 되는데 비쌉니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도 건조기 없습니다, 집에.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테마주들 중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보다는 차라리 뭐 가습기나 건조기,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쪽으로 그래도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우리 주영숙 스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그 황사 부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요즘에 초미세먼지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겨울철에도 이제 공기 흐름이 움직이지 않는, 이제 날씨가 따뜻한 겨울은 무조건 미세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중국과 이 환경에 관련된 정책 회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봄 되면 이 부분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 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위닉스를 이제 추천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위닉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이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향후 전망은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매수해서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 국면에 왔을 때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국면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조영숙 스타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테마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문자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9032님께서 연료전지 테마도 성장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연료전지 섹터 종목도 뽑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두 스타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연료전지가 오늘 올라서 그래요. 2차 전지가 연료전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지금 폭락했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반등 나왔어요. 네네네. 반등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답변은 해드리지 못하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혹은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 궁금하신 내용들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열심히 좋은 정보 가지고 나와주신 우리 두 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퀴즈의 정답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나노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3595님, 8236님, 6931님, 2886님, 7214님까지 5분 오늘 당첨되셨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